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최창호 박사, 이두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CD를 본 기억 전혀 없어요.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 CD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박영선 후보자의 저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자는 그래서 CD를 꺼내서 법사위원장에서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중에 지금 두 번째 싱크가 들었습니다만 말을 조금 바꿨죠. 그러니까 CD를 보여준 건 아니고 CD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 그 청문회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CD를 보여줬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박영선 의원이 아마 이제 나중에 말을 조금 수정한 걸 보면 CD가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D를 갖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계속 일파만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럼 정말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 법사위원장 하면서 황교안 현 대표에게 그걸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CD를 봤는데 본인이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맞으니 이 사람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한 건지 왜냐면 황교안 대표는 턱도 없는 소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 CD를 본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CD를 안 본 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박영선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현 대표에게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진실 게임,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박영선 의원이 말을 바꾼 거예요. 꺼내서 보여줬다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차이가 막 큽니다. 네, 이제 표현의 차이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영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이 해당 부분을 이제 바로잡긴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CD를 꺼내서 보여줬느냐 아니면은 CD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황교안 전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학의 전 차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동영상과 관련된 그 후보자 검증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자가 이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CD를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 말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새로운 영상이 하나 이제 뉴스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 6월 17일 그 영상.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그 문제의 본질이 그거 있다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은 청문회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거든요. 한국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법적 제처까지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그냥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박영선 지금 후보자의 그 교묘한 대응 전략이 그래도 먹혔다. 왜냐하면 본인의 여러 가지 뭐 흠결이라든가 본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지금 엉뚱한 쪽으로다가 예봉을 피해가서 그걸 화제를 바꾸면서 자기의 문제점을 지금 들추지 못하게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임시국회 때 해외 골프 여행을 갔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미묘하게 정치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송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응하는 전술은 좋았으나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의 그 태도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검증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 공세 쪽 비슷하게 가는 것은 좀 어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황교안 대표로 옮겨가는 형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박영선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는 사실 청문회에도 아주 익숙한 분이죠. 한 40번 청문회를 했다 그러고 그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낙마시킨 후보자들도 많고요. 청문회 경험이 아주 많은 분인데 이슈로 덮는다는 그 방송가의 얘기를 청문회까지도 이제 이 성공적으로 끌어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청문회는 본인 입장에서는 잘 방어를 한 거죠. 오히려 공격을 해서 방어를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정말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네, 김학의 청문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한국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건 첫째, 사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김학의 차관 얘기가 여기서 나왔을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용주 의원이 물어보는데요.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지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야당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차관이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내용이 없어요. 저는 할 역할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하신 얘기가 여기에서 작정하고 나온 듯이 황교안 전 장관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네. 사실 법원에서 검찰에서 믿어주는 거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믿어주죠. 그게 이제 그 증인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본인은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CD 부분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본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사실이 아닌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이 바로 정정할 만한 이렇게 말을 바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다른 구체적인 얘기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김남국 지켜봐야 돼요. 변호사가 이제 얘기한 게 2013년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건데 오늘은 그게 또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박영선 위원장, 황교안 장관의 두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돼서 나란히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황교안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서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황교안 장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뭐 이래 한 일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긍정한다고 또 누가 보도를 하더라고. 예, 뭐 달리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예. 이건 최창호 박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거예요.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긍정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눈을 네. 깜빡이고 끄덕이는 거나 지금 인터뷰하면서 눈을 깜빡이고 끄덕이는 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그 사실은 비언어적인, 부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주는데 저기서는 눈동자를 위로다 굴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동자가 왼쪽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 내려를 쓰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뭐 이런 것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과거를 회상한다 여러 가지 그 눈동자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눈동자는 앞을 보고 있으면서 그냥 깜빡거리는 수준이었지 동의한다 내지는 당황한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박지원 의원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지 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그런 정보를 경찰 수뇌부로부터 받았다는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짚어봐야 될 오히려 단계지 제가 보기에는 깜빡거림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저걸 이제 긍정의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원래 있죠 그런 걸 사실은. 수도 네, 있는 뭐 그런 거고. 그거는 명확하게 저게 그렇게 긍정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왜냐면 본인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표정으로만 가지고 그걸 100%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 좀 뭐 한계는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황교안 그러니까 지금 현 대표가 과연 저 사실을 알고 있었냐 하는 문제가 이제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밝혀내기가 쉬울까 하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박영선 후보자가 오늘 잠시 전에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제 했던 문제 제기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알지 않았냐? 진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떤 태도, 긍정하는 표정을 지었느냐 그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저 영상을 끝까지 처음부터 이제 보게 되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즉 만약에 다 아시지 않느냐 여러 사항을 다 알 겁니다라고 물었다라고 하면 의원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알았냐 몰랐냐와 관련되어서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수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검찰에서 수사를 덮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청와대에서 경찰을 찾아가고 수사국장이라든가 담당 수사관을 불러다가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뭐 엄지를 척 세우면서 VIP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오늘 나온 보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인사 검증과 관련된 보고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조사 수사 보고서가 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정수석에까지 보고가 되고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정을 내서 민정수석이 원래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기류를 바꿔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시 차관을 임명 내정하는 것을 오케이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네. 이런 지금 사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보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어떤 지금 합리적인 당연한 의심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황교안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충분한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창호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의문,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봤다고 그랬는데 이도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수사나 내사 착수 단계에서 갖고 있는 증거물이겠죠, 그죠? 제보된 증거물인데 그거를 뭐 사본으로라도 밖으로 내보냈다면 기밀 누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법률적으로 다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의문인 게 이제 사실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장관으로 임명되고 아마 2, 3일 후에 차관이 임명됐으니까 재청하고 이럴 때는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뭐 자기 임명되고 하루 이틀 만에 뭐 차관 임명되는데 거기에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박영선 후보의 얘기로는 그 사이에 그 법사위원장실에 인사하러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CD는 이제 말을 바꿔서 CD는 안 보여줬는데 뭐 근데 이 얘기는 했다는 건데 그때 그러면 이 당시에 그 2013년 6월 17일 법사위의 그 저 장면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틀 사이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고 저 6월 17일에 고개를 끄덕이느냐 마느냐의 문제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김학의 차관이 그 이틀 후에 3월 10며칠 날 임명이 됐다가 바로 한 3, 4일 만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 해 만에 그래서 사퇴했잖아요. 그럼 3월 중순에는 법무부 장관인데 왜 모르겠어요. 차관이 사퇴한 내용을 왜 모르겠어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6월 17일 날 만약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거 6월 17일에 알고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3월에 그게 그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엮어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얘기가 다른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응천 의원한테 물어보면 되죠.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응천 의원이 곽상도 수석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럼 조응천 의원이 곽상도 의원을 뭐 편들어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은 객관적이니까.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한테 이 당시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청문회 자체도 글쎄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18세 되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8세가 되면은요, 홍준표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에 의해서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군대 가는 걸로 그러면 했습니다. 평소 온누리 상품권과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어 이렇게 동문서답을 보내요. 현금은 콩나물 2,000원 사면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방암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내겠다고 그러는 거를 제가 그냥 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질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포인트를 옮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특혜 진료입니다.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똑같습니다. 제가 특혜 진료를 받았다면 윤한홍 의원께 전립선 안 웃는 이해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오만 불사락이 짝이 없다는 얘기죠. 사과하십시오, 사과.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받았어요. 방금 전에. 이 열흘이 지나서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열흘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보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변명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 박영선 후보자가 뭐 공격수라는 표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좀 질의와 화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워낙 이제 청문회를 많이 해봤고 노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본인의 청문회이지만 사실은 좀 더 강하게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한 국회의원들을 또 반대로 어찌 보면 공격까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많은 핀잔도 듣고 이랬죠, 사실은.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물론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보여줬던 일반적인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자가 이제 아마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소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미 계획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뭐 아까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수술 관련해서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질의할 때는 그 윤 의원께서 질의할 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박영선 의원이 왜 저 얘기를 했냐면 그 질의하는 내용의 그 서류로 된 거 있잖아요. 종이로 돼 있는 서류에는 그게 들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러 사람한테 이제 공개가 되고 어쨌든 국회의원들도 그걸 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마 이제 특정 부위에 대한 병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고 질의 내용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물론 윤한홍 의원은 이제 서울대병원에 특혜 진료를 받았는 이 문제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도리어 이제 반대로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찌 보면 뭐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또 그 본인도 청문회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아마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창원 선수 보면은 조금 곤란하다고 할 수 있는 거 홍준표 전 대표의 이름도 언급을 하고 여성과 남성 이런 것도 좀 부각을 하면서 질문한 사람을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주 그 경륜이 빛나는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기의 오는 시선을 흐트릴 수 있거나 아니면 관심사를 돌릴 수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온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걸 전선을 확대해서 환자들을 뭐 다 공감하게끔 하고 분노케 하면서 피해간다거나 또 이제 구체적인 팩트를 대면서 또 이것을 상대방을 역공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또 뭐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결국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자료 제출 같은 걸 하는데 이메일 주소가 틀려서 3번이나 보냈는데 잘못 가서 답변이 늦었다. 근데 요즘에는 메일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주소 잘못돼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다 하고 뜨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갑자기 나중에 3번 보내고서 알았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공격할 때 뭐 상대방에 대해서도 뭐 전리품 안과 관련된 것을 했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다 질문을 하면은 서로 문제 중심적인 청문회가 아니라 감정 중심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검증 자체가 청문회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그런 청문회에 청문 보고서 불발됐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여기서 지적돼야 되는 겁니다.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글쎄 이현주 의원도 굉장히 공격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 이런 거에 또 초점을 맞춘 게 또 옛날 방식일까요? 아니,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 청문회 전문가가 맞아요, 박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자랑 박지원 그 의원이랑 두 분이서 박남매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을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청문회 그 4선 의원이잖아요. 4선 의원 정도 되면 그 이현주 의원이 아마 재선일 거예요. 그런 데서도 이게
그 국회 경력의 차이, 경륜의 차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리고 정책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잘 대응을 했는데 사실은 근데 저는 박영선 후보에게 길게 봤을 땐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청문회에서는 정말 본질이 최 박사님처럼 본질이 흐려진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기술만 뛰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술만 뛰어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괜히 김학의 전 차관 얘기를 하면서 본질이 호도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어떤 그 정책 전문가 아니면 장관으로서 위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저격수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봐선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접근을 잘못했죠. 그 병원 특혜 진료 같은 것도 이제 표현을 잘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괜찮았겠죠. 여성 의원이 질의를 했어야 되고 집과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가 집 4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한 채는 구로구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거는 전세인데 그 전세 월세도 그럼 다 집이라고 치냐. 그럼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집 가졌냐 이렇게 공격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11년 동안 지역구 생활을 하면서 구로구엔 집이 없으세요. 이제 서대문에 집이 있으시고 배우자도 종로에 집이 있고 일본에 근무하면서 몇 년 근무하면서 일본 집은 있는데 그럼 11년 지역구에서는 왜 지역구엔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본질을 호도한 거니까 그 기술은 기술가로선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진료를 좀 부탁하려고 부탁을 실제로 해봤어요. 좀 땡겨줄 수 있느냐 수술이나. 김영란법 이후에는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노조에서 그걸 감시하고 있다. 결국 특혜 진료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서민들은 순서 기다리면서 그걸 다 3, 4개월 있는데 기다리고. 그런 측면을 근데 제대로 구명을 못한 거네요, 야당에서. 네. 알겠습니다.